이제 앞으로는 이제 착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좀 나쁜 인플레이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다음번에 주도주가 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거기는 좀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요.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은 이렇게 주가는 조금 이렇게 뭐 박스권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경기는 안 좋은 거고,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그 책에 부동산도 써주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주식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돈을 갖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로 금융 자산이 있고 부동산 자산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비를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있는 자산을 좀 쓰면서 지금 버텨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금융 자산을 먼저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주식을 내다 파는 거예요. 안 팔아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되고 이것들이 다 빠져나간다 그러면 결국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건 또 부동산 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마지막 부류로 우리 보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다 아마 그럴 거예요. 안전자산 개념을 보게 되면. 근데 이제 내가 소득이 높아지지 않고 소득은 정체되거나 아니면은 감소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여파는 부동산한테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가계는 결정을 하는 순간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급하게 내놓은 매물도 있을 거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부동산 자체 시장을 보게 되면 금리가 워낙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하는 이제 사업 주체들이 시행사들이 뭐 잘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하고 있는 것도 하고. 터지기 일부 직전이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은행은 하고 싶으신 분들 이제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 하라면 모르겠는데 어려움은 우리가 1년 동안에 주식시장에서 어려운 어떤 느낌 그 감정 있잖아요. 네. 그 감정이 내년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감정상. 물론 안 파시면 상관없어요. 안 파시면 상관없는데 버티시는데 조금 올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느꼈던 그 불편한 감정이 부동산에서도 나타날 수 그렇게 있죠. 얘기해 주시니까 다 와닿네요. 그 감정으로 1년 동안 고생이 심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 그럼 그게 원래 주식 투자랑 부동산 사이클이랑 이게 좀 다른 건가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부동산 쪽 전문가가 아닌데요. 거의 얘네들은 부동산은요. 이게 경기가 성장이 돼야지만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팩트를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얘네들 두 개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데 부동산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밀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확실히 늘고 그렇죠. 그래야 사는 거고 이제 이 주가는 그 전에 이미 올라가는 그렇죠. 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두 가지가 확실히 맞거든요. 인플레 자산이 주식하고 부동산이 맞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착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좀 이제 나쁜 인플레이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쁜 인플레이션의 저성장에서 보면은 부동산이 가장 타격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주식은 그래도 버텨요. 버티는데 그럼 성장이 되면 나쁜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경제가 성장이 되면 또 부동산 가격은 또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착한 인플레이션 시대와 나쁜 인플레이션 시대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장이 안 되고 이렇게 봤을 때 4분면을 봤을 때 부동산이 제일 여기 우리가 지금 나쁜 인플레이션이고 성장이 다 낮잖아요. 여기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대요. 예. 근데 이제 성장이 되면 물론 여기도 올라가겠지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지금은 예,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경기 침체가 오는 거를 이미 주식시장은 반영을 했다고. 이미 반영했죠. 예. 이미 반영해서 확 떨어진 거고. 예. 이미 뭐 기업들은 다 구조조정 시작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현금 보유하고. 예.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맨 마지막까지 이제 버티는 게 그게 최고의 어떻게 보루 같은 자산인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제 힘들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버티다 이제 그렇죠.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 그때 이제 그 약간 늦겠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주식은 기업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부동산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은 기업들은 이제 이 상황은 플랜 B를 마련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걸 미리 알고 이제 모든 걸 준비해놨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뭐 마이너스는 아니라도 0의 제로 베이스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건 성공적인 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을 좀 가지고 계시고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조금 마음의 준비와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도 현금을- 사실 뭐 힘드시겠지만 그렇죠. 좀 버티시면 또 우리 부동산도 어차피 경제 성장이 되면 다 올라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네, 좋겠네요. 점검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아까 앞서서 주식으로 다시 좀 넘어와서요. 성장주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보통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다음번에 주도주가 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거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이제 필수 중에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어려운 시국에도 2차 전지들이 선방하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금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재미난 건 뭐냐면 공장을 짓는다 하면 주가가 6%씩 올라요. 요즘에 그런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앞으로 경제에 대한 희망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어떠한 반도체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반도체만큼은 아닌데 필수로서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좀 요즘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되는지 좀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이게 또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구장창 올라가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항상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를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늘 항상 보면은 주식시장은 조정은 오게 마련인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 쭉 올라갔으니까 하락하시면은 그때 반도체 팩트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 2차 전지도 가져가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카에서 영원한 테마는 반도체,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너지 원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의 어떤 컨텐츠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2차 전지는 진짜 너무 많이 올라서 호가 100이 넘더라고요. 지금 좀 사실 과한 건 과하죠. 예. 그 테슬라 때도 저희가 경험을 해본 게 그렇죠. 테슬라도 막 100 넘어갈 때 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한 1년, 2년 지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올해의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올해 이슈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미인주도 없고 테마주도 뭐 별로 없잖아요. 그야말로 급등주밖에 없는 거고 유일하게 얘만 지금 2차 전지만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올해는 잘 왔지만 내년에는 좀 조정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또 잘해줬어요. 사실 이거 지수로 보면 2차 전지는 지수 방어하는데 굉장히 잘 해준 것 같아요. 이제 체력이 좀 약해지겠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막 9만 얼마 할 때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주로 앞으로 15만 전자 막 갈 거다고 얘기했는데 고점에 사니까 힘들잖아요. 이게 떨어지니까 1년 반 동안 떨어지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건 뭐냐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트 분석으로 보면은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괜찮다고 하거든요. 아, 좀 예. 더 가는 거군요. 예, 예.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정고점 뚫을 때 더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출신이잖아요, 걔가. 근데 걔 다른 거 다 밑바닥이지만 뚫었죠. 그렇죠. 거의 60만 원의 공모주 그날 그 상장한 날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30만 원대 갔다가 지금 그걸 뚫어버렸잖아요. 네. 이거는 U자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좋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률은 매우 높은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힘이 많이 들었으니까 상단에서 조정받으면서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걸로 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건 아마 이제부터는 없을 거예요. 그럼 2차 전지에서 좀 싼 거 있잖아요. 뭐 LG 엔솔보다는 삼성 SDI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저렴한 거를 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사실 저렴한 거 많이 없어요. 없어요? 많이도 그렇구나. 비싸져가지고 대표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잘들 하고 있으니까 2차 전지는 어쨌든 간에 조정은 있을지언정 우상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조정 받을 때마다. 예. 테슬라도 괜찮을까요? 테슬라는 이거는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테슬라의 펀더멘탈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주식을 매도하는 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가 저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매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본인이 그렇게 하면 공매도세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저거는 주식을 내다 팔아야 된다 그러면 공매도세는 지금 찬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길게 보면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아마 일론 머스크가 좀 싫을 텐데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70불인가 빠진 다음에 또 급등하더라고요. 예, 또 그렇죠. 며칠 전에 8% 막 또 오르잖아요. 또 또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들의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한국 주식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한국 주식은
참 아쉬운 게 뭐냐면 다 분사를 해버리잖아요.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주가 하락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들을 보면 미국 기업들 보면은 품에 안고 있거든요. 품에 안고 있다 보니까 비상장, 그러니까 동생 아니면은 형제 기업들이 또 잘해주면 또 상장돼 있는 기업에 또 어떠한 시너지를 줘가지고 주가 상승에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포진 그 비상장으로 있잖아요. 우주산 대표적으로. 그렇죠. 예. 에너지도 그렇고 뭐 안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직 그래서 사실은 반영돼가지고 주가가 막 400달러까지 간 것도 사실 맞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또 잠재적으로 있으니까 트위터도 뭐 나중에 수익이 좋다 그러면은 뭐 또 도움 받겠죠. 그래서 그러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혹시 애플과 테슬라를 좀 비교해서요. 테슬라가 애플을 넘어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될 것이다. 워낙 한 게 많잖아요. 성장성도 크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맞을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빅5 말고 빅4로 보면은 지난 한 5년 동안의 빅4의 모습을 보면은 애플이 시가총액 1등 했지만 하여간 천재 이천점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그다음에 그러니까 얘네 네 명이서 왔다 갔다 계속했어요. 같은 거의 비슷한 시총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한 몇 년 지났는데 이제는 압도적으로 애플이 1등이 됐지만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강자가 될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1등 한 번은 찍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예, 저는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시간의 문제지. 근데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애플. 미래 성장성이 있어서도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느 투자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것 중에 테슬라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냐. 좋다고 하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데 그러면 애플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시는데 초기에는 관심하고 실적이 동시에 작동이 되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적은 없는 상태에서 관심만 있다 그러면 훅 올랐다 훅 빠지고 밑바닥 기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과 관심이 동시에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나잖아요. 그럼 관심보다는 실적 베이스로 가게 되면은 애플이나 MS처럼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작아진 데 이렇게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테슬라 주식이 거쳐야 될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스마트카가 이제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면 얘도 빅4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그때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1등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올 텐데, 네. 근데 제 생각에 애플 만만치 않습니다. 뭐 애플도 애플 카드 있고, 그러니까요. 예. 애플 페이도 막 전 세계적으로 네. 확장되고 이러면. 아무튼 테슬라는 그 펀더멘털의 문제는 좀 아니고, 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지금이 그렇죠. 또 매수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2차 전지는 좀 약간 비싼 구간에 있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예. 어떻게 보세요? 경기 민감주의 대표격이 뭐냐면 반도체주거든요. 우리 일상에 반도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게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USB에도 반도체가 들어간다니 말 다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 이제 경기가 성장이 되면 무조건 반도체주는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지금의 이제 우리가 슈퍼사이클 그러는데 지금 바닥 구간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저는 반도체 경기 좋을 때 담는 것보다 경기 나쁠 때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확실한 거는 경기가 좋아지면 반도체는 호황을 누리는 건 분명할 것 같아요. 예. 그럼 반도체를 좀 담을 때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리고 너무 변동성도 크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거 그거에다 그냥 넣겠다. 그러면 이제 또 많은 기업들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막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막 이슈가 뭐 하나 있으면 중국 이슈에 걸리고 이것이 너무 맞습니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으신 예, 것 지수에 투자하시는 거, 업종 지수에 투자하시는 거 저는 이제 되게 좋게 보거든요.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으시다 그러면 지수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지수격인 것들 업종 지수라든가 뭐 코스피도 좋고 S&P도 나스닥 지수 투자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바닥인 것 같으니까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좀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진짜 그 자동차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그 수요만이라도. 예, 뭐 업계에서는 2,000개 이상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다 삼성전자도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최고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낮은 사양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있거든.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게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그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은 TSMC인 것 같아요. 예. TSMC는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만 생산해 주는 게 아니라 저가 제품도 다 해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워렌 버핏이 맞아요. TSMC 안 했어요. 그죠. 네. 네, 딱 매수했다잖아요. 그분 투자 시점이 바닥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TSMC 반도체 대부분 바닥일 때. 그리고 대만 기업이잖아요. 예, 대만 기업을 투자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전쟁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분이 그렇게 안 본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도 필라델피아 지수 하셔도 되고요. 예, 반도체는 글쎄 지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지금 좀 담는다고 했을 때 6만 원 초반이잖아요. 얘가 어때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세요. 네. 7만 원, 8만 원 막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쉽게는 못 올라가는데 그 10,000원대 그 구간들이 꽤 매물이 되게 많아요. 쉽게 이걸 뚫기는 좀 쉽지 않지만 또 한 번 탈락받으면 이번에 보니까 5만 원, 6만 원 받을 때 한 번 탈락하면 쫙 올랐잖아요. 그리고 멈춰버렸거든요. 그다음에 조정받다가 아마 또 올라가면 7만 원까지 가면 한 번 탈락받으면 훅 올라갈 거예요. 또 멈추거나 또 빠질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삼성전자는 한 번 오르면 진짜 무섭게 오르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냥 20%가 그냥 단번에 확 올라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 장세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확 올랐다가 훅 빠지고, 확 올랐다가 훅 빠지고, 이렇게. 시장이 이제 방향을 잘 못 잡으니까,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동시에 이제 좀 힘겨루기가 있는 거죠. 올해는 뭐냐면은, 팔려는 사람의 힘이 너무 셌던 거다. 봐야 되겠죠. 예.